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주식 재무상태표 보고 놀자의 신복TV 신복입니다. 반갑죠? 반가워요. 2021년도에 드리는 첫 인사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 1월 1일 소해죠, 그죠? 반갑쇼, 반갑소, 뭐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나요? 지긋지긋한 2020년도가 지나갔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가 IMF가 있었다라고 하면요, 우리 세대는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그죠? 정말 처음 코로나가 2월 달에 발생을 했을 때, 야, 이게 뭐 한 2, 3개월 지나면 뭐 없어질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야,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죠?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고, 뭐 2021년도는 뭐 백신 기대감이 지금 시장을 끌고 가고 있고, 저는 뭐 치료제도 뭐 곧 뭐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작년 6월달, 7월달, 뭐 작년 10월달까지만 하더라도 뭐 백신 기대감이 사실 없었는데 올해는 갑자기 12월달에 백신이 출시가 되고 뭐 긴급 승인이 되고 뭐 하면서 이 현실이 되는구나. 이게 과연 뭐 안전할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죠? 뭐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세계 경제가 위험하니 이제는 끝내야 될 때도 됐습니다. 이 중소상공인들이 너무나 어렵게 지금 연명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제가 주식 재무상태표를 가지고 오진 않았습니다. 2020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우리 고객님들 수익률 평가를 조금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2021년도 포트폴리오를 우리 고객님들께 제안을 일일이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영상으로 제작을 하려고 제가 사무실로 출근을 했습니다. 제 고객님들 중에 두 분 거를 가지고 왔어요. 두 분 거를 가지고 와서 2020년도 연금저축 포트폴리오입니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수익률이 어떻게 났는지 평균 수익률이신 분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전체 평균 수익률. 좀 많이 나신 분들은요, 좀 CMA 계좌까지 같이 운영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났어요. CMA 계좌랑 그리고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 P예요. P 퇴직연금까지 이렇게 같이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분들이 지금 수익률 CMA에서 제가 차이나 인덱스를 제가 추천한 게 있어요. 그리고 일반 종목에 투자하는 펀드 추천한 게 있고요. 두 종류로 나눠서 추천을 했습니다.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63%에 이거는 판매를 하지 않은 사람들 기준으로 63%의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종목에 투자한 사람은 50% 정도 수익률을 내고 있어요. 오히려 인덱스가 더 많이 냈다, 수익률을 더 많이 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중국은 앞으로 어떨 것이냐. 중국 시장은 저는 아직 제가 중국을 계속 추천을 하고 있는 게 2020년 3월달부터 제가 중국을 4월달부터 지금 제가 추천을 계속하고 있어요. 차이나 같은 경우에는 내후년에 아직 저는 한 3년 더 차이나는 가지고 가야 된다. 그리고 이 차이나 종목은 최고 저는 뭐 사실 한 150% 정도 수익률도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오 펀드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가져가시면 좋은데 지금 이 포트 내에서 차이나 포트를 뭐 담으신 분들, CMA 계좌까지 같이 운영하시는 분들은 지금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구독 경제자를 추천을 했었죠. 기술주. 나스닥 대표 기술주들의 투자를 하는 종목이죠.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 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한 20% 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5G 많이 담았죠. 5G 같은 경우에도 20%에서 25% 정도. 뭐 이게 기술주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국내 펀드도 하나 또 포트에 수중할 때 또 담았죠. 코스닥
종목에 투자하는 펀드들, 종목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죠. 요게 제가 추천하고 12월 달에 추천을 했죠. 짧은 기간에 15%의 수익률을 내고 있고요. 20%. 예, 제가 추천하는 날 바로 담으신 분은 지금 20%의 수익률을 가지고 오고 있고, 조금 늦게 하루 이틀 늦으신 분이 15% 정도 수익률, 17% 정도 수익률,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럼, 고객님 실질 수익률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수익률을 가지고 왔고요. 이분은 CMA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 이름을 이렇게 적었는데, 이분은요, 저희 형입니다. 제가, 이게 고객 수익률을 이 방송을 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뭐 사전 동의를 제가 받지를 못했어요. 오늘 갑자기 나와서, 주식 재무상태표보다는 요거를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제가 만들게 됐는데, 사전 동의를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고객들한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개를 하더라도, 나를 고소하지 않을 사람. 끌로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 형입니다. 우리 형이고요. 직업은 공무원이세요. 공무원들은요, 투심이 낮습니다. 제가, 형도, 연금저축을 꾸준히 연 400만원씩 꾸준히 하고 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험으로 들어있었죠. 그래서 시드가 충분하면 제가 증권사로 옮겨와야 된다. 왜? 이제는 금리가 너무나 낮기 때문에 금리에 투자할 시기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된다?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다. 그래서 꼭 증권사로 옮겨 오셔야 된다라고 했더니 이 공무원들이 투심이 약하다 보니까요. 우리 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거 여기에 대해서 증권사로 옮겨가지고 펀드에 투자를 한다라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번 제가 설득을 해가지고 간신히 옮겨왔어요. 그게 언제냐? 올해 2021년도 3월 24일 날 제가 옮겨왔어요. 퇴직연금은 조금 더 빨리 넘어왔습니다. 전산상의 문제로 조금 늦었어요. 그렇게 해서 시드를 3,500만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연금저축이랑 퇴직연금은요, 그대로 그냥 해지 없이 넘어오는 거,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아시죠? 그렇게 넘겨왔고요. 퇴직연금은 600만원 정도 납입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요렇게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올해도, 우리 형이 참 이게 처음에는 투자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는데, 그래서 넘겨왔을 때 바로 주식형으로 투자를 안 했습니다. 왜? 이 돈만큼은 저한테 강조했던 게 있어요. 안전해야 된다. 내 노후를 책임져 줄 돈이다. 그래서 절대 안전해야 된다. 그러면 안전하게 채권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100% 채권으로 들어갔어요. 우리 형은. 제 고객 중에 딱 2명이 100% 채권형으로 정말 주식에 정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예. 그런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4월달에 5월달이었나요? 5월달이었을 거예요 아마. 4월달 5월달 사이에 요때 이제 일부 환매를 해서 주식형으로 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연말 12월 12일 기준으로 평가 금액이 4,477만원이고요. 퇴직연금은 1,290만원입니다. 중간에 불입을 했습니다. 연금저축은 100만원을 넣고요.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600만원을 넣었습니다. 합산 700만원이죠. 자, 700만원. 어, 13.2%를 세액공제를 받을 거예요. 환급금을 92만 4천원을 돌려받을 겁니다. 이게 부수적인 수익이죠. 왜? 환급금을 돌려받기 때문에.
그러면 이 돈을 또다시 투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또 펀드를 운용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연금저축의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추가 납입이 현재 2020년도에 연금저축 100만원, 퇴직연금 600만원 이렇게 총 납입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금은 얼마냐? 약 20% 정도 수익을 내서 연금저축은 859만원의 수익을 냈고요. 그리고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7.15%를 해서 92만 5천원을 수익을 냈습니다. 총 수익률은요 16.5% 두 개 합산이죠. 16.5%에서 952만 4,759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고 계시는 거는요, 제가 연말에 제가 고객들한테 제가 일일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투자 수익률을 제가 안내를 해 드립니다. 현재 고객님께서 이렇게 올해는 마감을 쳤습니다라고 이런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월말에는 또 월말 수익률을 계산을 해가지고 또 제가 또 보내드립니다. 우리 형은 펀드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식을 했어요. 뭐 그거는 주식은 제가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원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1년치를 제가 사고 팔고 유입금 이런 걸 제가 다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 드릴 수 있는 거는 CMA 계좌, 그리고 연금저축 계좌, 퇴직연금 이렇게 해서 고객들한테 제가 연말 요 정도 수익률 안내를 해 드립니다. 물론 만족할 만한 수익률이죠. 그런데 제 고객들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펀드, CMA 계좌에서 펀드를 따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게 합산해서 올해 가장 많이 내신 분이 55%의 수익을 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제가 제일 많이 냈습니다. 저는 이 연금저축을 해마다 저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물론 수익률이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안 좋을 때도 있지만 결국 수익률을 가지고 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는 63%의 전체 수익률을 냈습니다. 지금 현재 투자 수익률 작년에 훌륭했다. 만약에 이게 연금저축에 그대로 연금저축 보험에 3,500만원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면요. 자, 3,500만원. 3,500만원이 2% 정도에 대한 이자를 받았겠죠. 한 해 동안. 그러면 얼마 정도 됐겠습니까? 70만원 정도 이자를 받았겠죠. 70만원. 그러면 올해 952만원. 10배 수익입니다. 그죠? 쉽게 말하면 10년치 연금저축에 들어가가지고 10년치 있어야 될 수익률을 올 한 해 다 낸 겁니다. 저하고 통화에서도 흡족해 하셨습니다. 한 분 저 더 볼까요? 채권형에 그대로 박아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보실게요. 이분이십니다. 2%! 채권 수익률 빤하죠, 올해 91만 2,300원. 왜 이분은 주식형에 투자를 왜 안 시켰느냐? 제가 2월 달에 가지고 왔습니다. 작년에 제가 저는 작년에 미래에셋에 있었어요. 미래에셋에 있을 때의 고객입니다. 친구예요, 친구. 얘는 투심이 전혀 없어요. 이번에 옮겨오면서 얘가 나한테 딱 한마디 했어요. 주식 사지 마라. 주식 사면 죽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채권으로 100% 담았습니다. 빤하죠, 채권. 2%, 3%. 물론 내년에 이게 복리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3.5% 정도 나오겠죠. 전체 내년에도 2.2%라고 하면 채권형은요 보험에 있는 거랑 똑같고요. 채권에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수익률이 변할 수가 없어요. 투심이 없는 사람한테 제가 주식형을 자꾸 권할 수가 없죠. 그죠? 이제는요 정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금리에 투자할 때 아닙니다. 금리에 투자할 때 아니고요. 시장에 투자할 때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이 올 한 해 가장 적은 수익률을 냈습니다. 아쉬워요.
내년에는 가가지고 핸드폰을 뺏어가지고 제가 판매를 시켜버려야 되겠어요. 강제로라도, 물론 제가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아우! 이렇게 해서 올해 2020년도 우리 고객들 총 평균 수익률이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요, 전체 계산을 두드려 보니까 20% 수익을 냈습니다. 제가 연금저축 거기 들어가 보니까 거기 사이트가 뭐죠? 거기 들어가 보니까 올해 상위 1% 수익률이 24%예요. 24%. 그러면 우리 고객들이 거의 뭐 상위 1.12% 안에는 다 들어간 거죠. 상위 1.12%의 수익률을 제가 냈습니다. 그러면 뭐 훌륭한 거죠, 그죠? 연금저축 올해 상위 1% 수익률이 24%인데 굉장한 거예요. 1.12%의 수익률을 냈습니다. 상위 1%의 수익률을 냈다. 올 한 해 뭐 훌륭했다. 고객관리 최선을 다해서 잘했다. 저는 제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얘가 다 까먹어서 얘가 내 말 좀 죽어도 내 말 안 들어요. 제 말 제일 안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가족이고요, 그 다음이 친구예요. 오라지게 안 들어요. 물론 이 친구는요, 이 친구는 저는 참 고마운 친구고요. 제가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 제가 이 친구와 비하인드를 얘기를 하면요, 제가 30대 쫄딱 다 해먹고 서울에 가방 한 개 들고 올라왔습니다. 첫 달 생활비가 없어가지고요, 생활비를 얘가 줬어요. 얘가 첫 달 생활비를 몇 년 만에 전화해가지고, 서울 사는 친구니까, 야, 내 여기 올라왔는데 첫 달 생활비 없어. 생활비 좀 줘. 그러니까 정말 이런 방구 말 한마디 없이 저한테 생활비를 줬어요. 그래서 첫 달 생활비를 준 친구라 가지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얘 연금저축 수익률, 재작년에 2019년도에 제가 얘 몰래 주식을 했어요. 주식을 투자를 해놨었어요. 제가 핸드폰을 들고 몰래. 그래서 12%의 수익률을 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내줬어요. 굉장히 많이 내줬는데 올해 내가 삼성증권으로 옮길 때는 얘가 주식 투자하지 말라고 못을 박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네가 다 까먹었다, 이 새끼야. 올 한 해 제가 고객들한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올해는 제가 내 돈 주고 커피를 사 먹질 않았어요. 커피를요, 우리 고객님들이 수익률이 잘 나니까 고객님들이 카톡으로 커피 선물을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커피를 사 먹질 않았습니다. 선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맛있게 먹었고요. 통닭도 올 한 해 정말 우리 가족들 통닭도 고객님들이 딱 선물로, 카톡 선물로 보내주셔가지고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제가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 시장 상황 어떨지,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준비는 하지 않았고요. 제가 글로 쓸게요. 글은 제가 오라지게 못 씁니다. 제가 만도 주식 재무상투표 읽어드릴 때, 그때 제가 타블렛 사러 갔다가 타블렛 못 사고 그냥 왔다고 했잖아요. 그죠? 차 수리비가 540만원 나왔어요. 너무 비싸게 나와가지고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B사의 서비스 센터 가가지고 난리를 쳤습니다. 어떻게 2년 6개월밖에 안 된 차가 엔진을 내려야 되는 부품이 나갈 수가 있느냐.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또 도로 끌고 나왔습니다. 도로 끌고 나오니까요,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으니까 못 타고 가겠더라고요. 다시 도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다시 맡겼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타블렛을 안 샀어요. 그런데 돌아오고 보니까 우리 형이 이제 EDGC 제가 영상 올리는 거 보고는 글이 너무 삐뚤삐뚤하다, 너무 거슬린다, 피드백을 주셔가지고 타블렛을 사야 되겠구나. 우리 형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다른 구독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타블렛을 샀는데,
역시 거북하실 거예요. 왜? 제가 악필이에요. 가만 생각해보면 내가 그걸 잊었네? 내가 악필이었네? 내 글씨도 잘 못 알아보네? 그 정도의 악필이거든요. 양해 부탁하겠습니다. 좀 전까지 보셨잖아요. 그죠? 악필인 거? 뭐, 꼬불꼬불해요. 글씨가 반듯반듯하질 못합니다. 이해해주세요. 그럼 이제 시장을 분석을 해야 되겠죠? 자, 2021년도 시장 분석을, 이거는 뭐 제 머릿속에 지금 상상하고 있는 거니까, 자료가 없어요, 따로. 21년도. 먼저 거시경제를 봐야 되겠죠? 거시경제를 보고 나면 시장도 봐야 되겠죠? 시장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업종을 봐야 되겠죠? 업황. 그 다음에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되겠죠. 이 종목은 어차피 연금저축, IRP, CME 계좌에서 담을 펀드들 종목이죠. 요거는 펀드겠죠. 그러면 펀드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이냐. ETF, 이거는 상장지수 펀드죠. 주식처럼 거래를 하는 거죠. 상장지수 펀드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형, 채권형, 그 다음에 실물 펀드. 실물이라고 하지 않고요. 자, 커머더티라고 할게요. 커머더티. 실물입니다. 몇 대 몇 세의 비율로 가져갈 것이냐. 저는 이제 공격적인 사람 분들께는요, 주식형 ETF 비중을 조금 많이 싣고요. 그리고, 좀 비공격적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채권형을, 디펜스 성향이 좀 많으신 분들은 채권형을 비중을 높이겠죠. 그리고 커머더티형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는 제가 꼭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2021년도는. 일단 21년도, 거시경제를 보겠습니다. 요건 시장 상황하고 같이 제가 판단을 할게요. 여기에는 뭐가 있죠? 정치적인 문제, 금리,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지금 정치적인 문제를 먼저 짚어보면요. 5일날이죠. 1월 5일. 1월 5일날 뭐가 있죠? 조지아주에서 상원 투표가 있습니다. 그죠? 요게 2석이 걸려 있는데, 여기에서 한 석만이라도 공화당이 가져가게 되면, 바이든 공약들이, 제동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죠? 안 될 수도 있다. 만약에 2석을 전부 다 민주당의 확보를 하게 된다. 그러면, 바이든이 공약들이 탄력을 받겠죠. 그럼 이때 어떤 상황들이 올 것이냐, 우리는 여기에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생각을 해야 돼요. 요 두 가지가 나눠지게 되는데, 20일 날은 바이든 취임이 있죠. 빨간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바이든 취임이 있습니다. 가장 지금 이제 요것들이 이제 정치적 이슈죠. 그럼 바이든이 취임을 한다라는 가정하에 좋아질 업종들이 뭐가 있죠? 업황이 좋아질 업황들이 아무래도 신재생. 그리고 이제 가장 또 거시경제에서 가장 지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건 백신이죠. 백신이 효과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요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지금 이제 지금 백신들이 지금 투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백신들을 투여를 하기 시작했는데, 만약에 이게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요, 시장은 조정장이 크게 펼쳐질 겁니다. 그죠?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아마 좋아지겠죠. 이때 좋아지면 반대급부가 하나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급부가 뭐가 생기느냐? 어떤 게 생길 수 있느냐면요,
일단 경기 부양이 시장의 패드에서 돈을 안 풀 거예요. 요게 이제 반대급부입니다. 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수가 있죠. 요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시장은 항상, 급부가 있으면 반대급부도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우리는 시장 상황을 주시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공화당에서 바이든이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시장은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상승분들이 그래도, 지속이 될 수 있다. 왜? 일단 기술주들이 지금 가장 위험을 안고 있는 게 뭐죠? 바로 바이든이 28%로 법인세를 올리겠다. 법인세 인상을 하게 되면요, 기술주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주는 제가 조금 비중을 줄일 생각입니다. 바이든이 취임을 한다라고 하면 공화당이 아무리 뭐 좀 제동을 걸더라도 이 부분은 결국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만약에 가져가게 되면 기술주들은요, 조정폭이 클 수 있어요. 확대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이 그리고 경제적인 면에서 또 하나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게 일단은 너무 거품이 지금 버블이 지금 끼고 있다. 버블 상태다. 플러스 인플레이션을 지금 우려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인플레이가 올 것이다. 30년 동안 없었던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다. 그럼 정말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냐? 여기에 대한 우려도 있죠. 그죠? 뭐, 인플레이션이 온다라는 거는요, 결국은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물가가 상승을 한다는 얘기죠. 물가가 상승을 하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패드에서는 뭘 하겠습니까? 패드에서는 분명히 이걸 잡기 위해서는 화폐의 가치를 올릴 필요가 있겠죠. 그걸 올리는 게 뭐죠? 금리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주식시장은 하락하게 되어 있죠. 이런 게 맞물려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형 비중은 지금 현재 좀 줄이셔야 됩니다. 50%로 내로 줄이셔야 되고요. 2021년도는 채권형 비중을 저는 정말 뭐 나는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뭐 한 40, 나는 조금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30%는 가셔야 되고요. 올해는 실물이 투자를 좀 하셔야 됩니다. 한 20% 정도. 이 ETF 같은 경우에는 주식형에서 비율을 쪼개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 이제 종목을 구성을 해야 되겠죠. 자, 종목을 구성할 때 주식형은 어디로 들어갈 것이냐? 자, 주식형 같은 경우에는요, 시장 상황을 바이든이 당선이 되고 나면 바이든이 취임을 하고 나면 바이든은 본인이 주장하는 공약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쪽은 좋을 것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ETF나 펀드를 담으셔야 되겠죠. 이 비중 가져가셔야 되겠죠. 펀드, 자, 전체 포트폴리오에 주식은 50%를 담는데 이 50% 내안에서 신재생 하나 담고요. 그리고 결국은 5G는 중국과의 싸움입니다. 자, 4G는 미국이 이겼습니다. 그죠? 4G는 미국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4차 산업을 미국이 끌고 왔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향후 미래 산업은 뭘 가져갈 것이냐? 이 5G예요. 5G. 그리고 결국은 5G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그래서 물론 투자 규모에서는 트럼프가 5G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규모가 훨씬 컸습니다. 그렇지만 바이든이라고 해서 5G를
내팽개칠 수는 없어요. 왜? 미래 산업은 5G에 달렸기 때문에. 4차 산업들이 전부 다 5G에 달렸기 때문에 이 5G는요. 양국 간의 과열 현상이, 경쟁 과열 현상이 생기면 생길수록 5G는 업황은 좋을 것이다. 그래서 5G 종목도 비율을 가져가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저는 차이나를 계속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이나, 요거는요, 뭐 경우에 따라서 뭐 인덱스도 있고요. 종목에 투자하는 것도 있겠죠. 종목은 어디로 가져갈 것이냐? 저는 지금 현재 중국이 알리바바를 때리고 있습니다. 이 대기업도요. 결국 이 공산국가에서는 뭐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이 지금 저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뭐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대기업에 지금 돈은 더 이상 뿌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중소기업에 돈을 뿌릴 것인데 이게 이제 중소기업에 돈을 뿌리는 이유가 지금 현재 이 고용지수가 우리가 꼭 봐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 고용지수가 소비지수와 맞물려 가게 돼 있어요. 결국 내수시장에 소비가 일어나야지 경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죠? 소비를 일으킬 수 있는 거는 반대로 말하면 고용이란 얘기죠. 그러면 고용, 우리가 노동을 해서 받는 게 임금이죠. 그죠? 평균 임금이 높아져야지 내수시장 소비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정부에서 돈을 뿌릴 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나요? 우리나라도 대기업 임금이랑 중소기업 임금은요,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높고 낮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평균적으로 소비지수를 고용지수를 평균적인 임금을 높여야지 소비지수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정부에서 돈을 쓸 때 이제는 대기업이 아니라 이미 임금이 높은 대기업에 던질 게 아니라 이 중소기업에 돈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중국에서는 제2의 알리바바, 제2의 텐센트 이런 기업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이나 같은 경우에는요, 계속 투자를 이어나가야 된다. 비중은 어느 정도 할 것이냐? 50%에 100%를 저는 신재생이 차이나 35, 35, 30 요렇게 비중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 위험들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시장 위험들로 인해 가지고 조정장이 만약에 펼치게 되면 채권에서 환매를 해서 이 조정장이 펼쳐진 것들 이런 것들에게 추가 투입을 제가 진행을 시킬 겁니다. 이렇게 2021년도는 제가 포트폴리오를 1차적으로 구성을 해서 지금 가져갈 것이고요. 그리고 올해 기대 수익률은요, 제가 15%를 잡았습니다. 기대 수익 15%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예. 올 한 해도 저와 함께 성투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 고객분들, 구독자분들 전부 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제 고객이 아니신 구독자분들은요, 저한테 문자로 남겨주시면요, 제가 이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제가 이관부터 해가지고 제가 관리를 제대로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안내문 나가고 있잖아요.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 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15% 수익 충분히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이 수익률을 장담하면 안 되죠. 자, 장담하면 안 되죠. 아이고, 제가 실수했습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책임지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관리는 한다라는 거, 그거는 제가 약속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